유럽연합이 다음 주 미국과 친환경 산업 육성 경쟁에 대응하고 중국의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원자재법의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4일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관련해서 움직이는지 하나하나 알아보시죠. 이 법안은 친환경 시장이 확대되며 주요 광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EU 차원의 대응 기관을 설립해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또 회원국 간의 지반 싸움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초안에는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원자재 처리 공장 등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절차도 포함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광산 개발이 늘어나고 있죠. 이에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현대건설기계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쉬어가면서 3.3%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독일 AMG 리튬과 연간 5천 톤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로 2014년부터 이걸 공급받을 계획인데요. 이에 관련주로 묶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쉬어간 후 오늘 다시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올라주면서 두 자릿수의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에 우리 기업 중에 코스모화학은 2차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황산 코발트를 만들고 있으며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을 목표로 폐배터리 원료로부터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니켈과 코발트, 리튬을 회수하는 공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탄력받으면서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윗골이 살짝 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강세 이어가면서 6%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이슈 알아봤습니다. 네, 뉴스에서 만나보신 것처럼 EU가 미국 IRA 친환경 산업 육성에 대응을 하고 또 중국의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다음 주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주요 광물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 광물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거 이슈는 어떤 실질적으로 뭐 실적의 성장이 뭐 성장률은 좋은데 이것이 뭐 지금 당장 어마어마하게 실적 와닿는 건 아니에요. 이슈는 하나라고 봐요. 법안이에요. 작년에 8월 16일 날에 미국의 IRA 법안이 발효가 됐고 그 한 달 있다가 전기차 보조금 제외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가 제외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한 9월 20일경 전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안에,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었잖아요. 얘기 나왔던 게 유럽에서 핵심 원자재법에 대해서 3월 안으로 발표됐는데 다음 주 3월 한 14일 정도 전후 되겠죠. 이 시점에서 이 법안이 발효가 되면서 이 법안에 관련된 기대 심리로 2차 전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차트를 하나 설명을 좀 보면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만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IRA가 원래 기후대응법으로 먼저 발효가 됐거든요. 그러면 태양광이 주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태양광주였던 현대에너지솔루션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한번 잡아주시면. 자, 당시에 이것이 반영되면서 법안 발표 때 8월 16일이 이 정도였습니다. 이 날짜. 그러니까 법안 발효되기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한 번 차익 나오고 한 번 더 슈팅 준다. 뭐 지금은 이제 약간 소강 상태로 빠졌죠. 그리고 현대차를 보시면 현대차는 잘 가고 있다가 9월 달에 이 전저점을 기술적으로 깼을 때가 9월 26일인데 이 시점에서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사실 쉽지 않은 상황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코스모학을 한번 보던 미래나노텍 볼까요? 미래나노텍 보면 아예 그 현대차가 얘기 나왔던 이 시점부터 추가 상승하고 소강 상태로 빠졌다가 다시 최근에 올라오고 에코프로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핵심 원자재법에 관련돼서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것은 실제로 2차 전지는 이 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발표되는 시점에서 차익 매물 시점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보여집니다. 자, 다음 주에 구체적인 초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 또 관련주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네.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미 관련주라고 하는 쪽은 워낙에 많이 다들 올라가서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이 주도주다 이 논리가 현재 시장에서 통용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이 네. 부분이 사실 지수를 코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끌고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좀 전에 최수정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약간은 저도 비슷한 관점인데 다음 주에 이제 이 법안이 발표가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호재 소멸 쪽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유럽에서 그린 정책 안에서 이 핵심 강문화 법안이 세부안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 원래는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가 제일 모멘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폐배터리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유럽에서 앞전에 이제 폐배터리를 하는 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 또는 전기차 대형 셀을 제작하는 회사가 폐배터리 해소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제 폐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이런 2차 전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형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를 얼마큼 만드느냐 거기서 이제 옥석이 가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따지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자동차용 폐배터리 시장 자체는 개하는 시기는 상당히 늦습니다. 2025년도부터 시작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2028년, 2030년도 돼야지 그때부터가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강한 만큼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온다 했을 때는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급등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폐배터리 관련주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자, 다음 주 발표에 앞서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상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코스모화학입니다. 최근에 폐배터리 시장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지금 다시 한번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의 수혜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너무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 슈팅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네. 이 진행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아직. 코스모학이 대장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이는 성격이 있어요. 우선은 유럽에서 핵심 원자재법에서 발표했을 때 단계별이지만 폐배터리에서 이 핵심 원자재법에서 나오는 내용은 폐배터리 재활용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목이 좀 되는 거고, 그리고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코발트를 하는데, 코스모 그룹 자체가 백색 안료 쪽으로 하는데, 원래 이제 주사업은 그건데, 2차 전지 사업 쪽으로 황골 탈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면서 황산 코발트부터 폐배터리,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전구체 부분까지 이 내용들, 이런 사업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성장 동력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점이 계속해서 관심 받았던 거고, 지금 시점에서 코스모학을 매수하자, 요거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요? 차트를 보면 설명드릴게요. 네. 예측으로 해서 어디까지 갑니다는 장기적인 전망이지만 실전에서는 장기적인 전망을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 보시죠.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면 장기적인 전망을 하면 지금 연봉이야 월봉상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뭐 이거 10만 원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최근에 대응하셨던 분이든 얼마 전에 대응하셨던 분이든 과연 어떤 기준을 봐야 되냐 했을 때 저는 오늘 양봉 터졌던 이 오늘 시가 있죠. 47,800원.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자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방향은 아직 상방이고 고점을 또 오늘 고점을 또 높여갈 수 있는 힘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양봉의 시가 자리가 종가상, 일봉상 종가 이탈을 하면 그 시점에서는 차익 매물로 고점 매수를 삼가하시거나 매도하고 좀 나와주시는 부분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양봉의 시가 자리를 직지하는 한 방향은 상방이고 오늘 고점을 또 넘어갈 수 있는 힘은 살아있다. 이거 이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중장기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떤 기준 잡아야 되냐. 중장 기준은 이 자리입니다. 37,000원 깨지면 안 되고 안 깨지면 그 전까지는 눌렸다 반등 눌렸다 반등의 트레이딩의 변동 상승을 여전히 노릴 수 있고 예상하는 심리 중에 다음 주에 핵심 원자재법에 대해서 발의가 표가 되면 그때 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이끌어 달거나 고점 낮아지면서 흔들리는 매물이 나올 때는 일단 차익 실현을 단기적으로는 해 주셔야 되는 시점으로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모화학 대장주 성격을 띠면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핵심 원자재법 발표를 앞두고 아직까지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보자라는 진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한 시청자분이 살지 말지, 살까 말까 차트를 보면 무섭고 또 시황을 보면 사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포트에 없으면 소외될 것 같은 이 느낌 어떤 종목으로 탈피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이제 2차 전지 네. 배터리 쪽 배터리 이쪽에 쪽. 대해서 약간은 좀 지금 위치에서는 약간 경계를 많이 가져야 된다. 부담스러워요, 너무나. 관점인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안 발표가 앞둔 상태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이 어제 같은 경우가 거래 대금이 23조가 넘어갔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사실 23조라는 거래 대금은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인데 이게 대부분이 배터리 쪽에서 2차 전지 쪽에서 대부분이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에서 이 2차 전지 쪽을 매매를 안 하면 시장에서 소외받는다라는 인식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이쪽으로만 계속 수급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 물량이 차익이 떨어지거나 모멘텀을 받아 더 가려면은 거래 대금이 더 많은 증가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시장에서 뭐 아까 우리 파웰 연준의장 얘기를 했듯이 그런 쪽을 보게 되면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네. 그 많은 거래 대금이 형성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타이션이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런 관점을 좀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간 게에서 소외받았다면은 그냥 좀 쉬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네. 뭐 항상 가는 것만 가는 거 아니고 이제 그 긴 시간 중에서 이제 뭐 3월달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돼가니까 뭐 그 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단기간에 2차 전지 관련주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타이밍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럼 강 대표님이 매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을 골라주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가지냐면 지금 다른 2차 전지 쪽은 너무 과하게 올라갔고 사실 성장 기대치 이 부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 아연 같은 경우도 이미 2차 전지의 핵심 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구체를 비롯해서 황산 리튬 이런 것들 다 만들고 있는 니켈 황산 니켈이죠.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이미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진출하고 이미 미국에 있는 기업을 인수까지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폐배터리 시장이 완전하게 활성화되고 대규모로 이제 열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고려 아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이 폐배터리에 관련된 공정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성장성으로만 움직이는 쪽하고는 달리 이쪽은 오히려 시장이 확연하게 열리면 그때 움직이겠다. 그래서 준비는 다 해놨다. 거의 이 정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앞으로 올해부터 동박이라든지 이제 전구체라든지 이런 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이 오히려 시장에서 현재 부담도 없고 올라폭도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쪽을 노리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의 종목은요. 코스모화학과 고려아연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